네, 교수님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스포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프로게이머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 e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단순히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가지치기가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직업군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e스포츠가 과거에는 하는 게임에서 최근에는 보는 게임으로 전환을 많이 했고요. 네. 이 보는 게임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양한 직업군이 미디어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방송 제작뿐만 아니라 방송 해설, 그다음에 심판 과정,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곽광을 받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AI와 관련해서도 이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는 그런 직업들도 같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을 단순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것 자체가 이제 즐거움이 되고 오락 또 놀이가 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건데 게임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되기도 하고 네. 전 세계인들의 관심도 그만큼 높습니다. 자,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e스포츠가 앞으로 그 가능성, 발전 가능성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앞에서 제가 메가 이벤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네. 여전히 올림픽에서는 이게 폭력성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청소년들, MZ세대, 알파세대들이 즐기는 e스포츠가 올림픽위원회에서는 이게 폭력성의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e스포츠 속에는 멘탈 관리, 그 다음에 그 팀 활동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자기 역량 개발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어서 사실은 지금은 이게 단위 학교에서 e스포츠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e스포츠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단순히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기관에서도 이런 e스포츠를 점점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이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는 또 스포츠로 하나로 폭력성이 아니라 또 재미와 오락을 줄 수 있는 스포츠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스포츠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논란 중에 하나가 네. e스포츠가 스포츠냐라고 하는 정말 소모적인 논쟁들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전통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 그 피지컬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이 e스포츠는 인지적, 멘탈 능력을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체적 능력을 강조하는 부분이 뭐 격투기나 럭비와 같은 거라 그러면 네. 이 인지적 멘탈을 강요하는 이런 종목은 e스포츠뿐만 아니라 바둑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에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e스포츠가 스포츠냐 스포츠가 아니냐 그런 논란보다는 네. 이제는 e스포츠를 또 하나의 트렌드로 보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e스포츠, 페이커 선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지도 높은 선수들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다양한 종목에서 또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전세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지금 평가받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강연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e스포츠 종주국 한국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가장 큰 시장이 중국하고요, 뭐 미국 시장 쪽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서 프로팀들에서 활동하는 선수들 중에 상당수가 한국에서 간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선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만큼 e스포츠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 시장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견인을 누가 하느냐 하는 부분들 또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주에 e스포츠 교육원이 있다는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요. e스포츠 교육을 하는 곳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e스포츠 교육원은 21년도에 저희가 설립이 돼서 지금 네. 3년 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e스포츠 관련된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지역 학생들은
이 수도권까지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교육의 민주화가 좀 어려운 승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e스포츠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우리 호남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e스포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직업과 관련된 직무 교육들도 같이 병행해 가면서 이제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프로게이머보다는 이 직업군에 대한 부분의 이해를 통해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e스포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제 굳이 뭐 서울권을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 또 이런 기관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e스포츠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뭐 광주 하면 AI 산업부터 또 미래차 산업까지 굉장히 미래 먹거리 산업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투자들도 많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e스포츠 산업도 지역을 이끌어갈 또 지역의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유망 산업으로 볼 수 있을지 어떻습니까? 일단은 e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젊은 친구들, 우리가 MZ세대, 알파세대라고 하는 그 친구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산업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 산업군을 키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청소년들, 젊은 세대에게 일자리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존의 e스포츠를 그냥 프로게이머 정도로 본다 그러면 정말 프로게이머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은 몇 명 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 AI를 이용해서 e스포츠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이 경기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산업들도 같이 키워지면서 수도권에는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이 지역의 전략 산업으로 연결하는 그런 고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라 라는 잔소리를 한 번쯤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e스포츠에 대한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전환점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부모 세대에서는 아이들의 게임 또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약간 걱정과 우려의 그 시선으로 좀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모님들에게도 e스포츠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게임은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을 공략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을 하고 그 팀원들끼리 소통하면서 어떻게 전략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고 전략을 짜는 그 경우이거든요. 네. 근데 단순하게 그냥 무기를 들어서 해치운다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아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 능력, 메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특히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게임이 다 e스포츠 종목은 아닙니다. e스포츠는 어떤 정해진 시간 내에 승부를 낼 수 있어야 되고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MMORPG 같은 경우는 내가 계속해서 캐릭터를 키워가면서 끊임없이 가는 거거든요. 그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e스포츠를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그냥 게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학생들에서 스스로가 판단하고 전략을 짜는 그런 학습 능력을 가진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도의 전략 기술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즐긴다는 점에서 어떤 룰이 있고 네. 그 안에서 또 경쟁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전문성을 또 인정을 좀 해달라라는 네.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 오늘 뭐 e스포츠 앞으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조금 짧지만 이 강연과 오늘 또 대화의 시간을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요즘에 그 청소년 게임 교실을 통해서 찾아가는 게임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교육청과 함께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특히 중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그동안에 코로나로 막혀있던 에너지 분출을 e스포츠를 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e스포츠 하나의 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보았거든요. 네. 그래서 e스포츠를 어떤 특정한 친구들이 즐기는 게임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청소년이 즐기는 생활 스포츠로서 그다음에 일상에서 놀이로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좀 전환이 될 시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e스포츠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세대가 살아갈 미래를 오늘의 잣대로 잴 수는 없겠죠. 지역의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e스포츠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